자, 코스모 신소재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승우사랑님께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매도 시점 수익률은 지금 20% 수익이 발생돼 있다라고 하셨어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비중만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비중을 설정했을 때 45%까지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에 최대 비중 설정했을 때가 이때가 LG화학의 20%, 그 다음에 에코프로의 15%, 그리고 이게 이제 하반기 기준에서 매매 한 번도 안 했다 했을 때 기준이 됩니다. 수익률의 기준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양을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10%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반기 기준에 이제 최대 45%까지인데 1월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2차 전지 또 IT 쪽의 비중을 늘려 나갔단 말이죠. 또 늘려 드렸고 결론적으로 지금 LG화학 쪽은 이제 15%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포스코케미칼을 10%로 다시 확대를 하면서 25%, 그리고 금양을 지금 뭐 표면적으로 어찌됐건 10%, 그리고 이수화학이 1%인가요? 어제 1%, 그리고 오늘 뭐 에코프로 5%의 추가 편입을 고려할 수 있다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16%니까 25%에 16%니까 41%까지 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에서도 41%.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그 이상으로 편입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지금 잡아가자라는 기준. 그래서 2차 전지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뭐 섹터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뭐 소형주 그렇게까지 뭐 볼 필요는 없어서 시가총액이 있는 쪽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시가총액이 2조를 넘겼었죠. 3,500만 주짜리인가요? 코스모 신소재 3,500만 주, 3천만 주. 코스모 화학이 3,500만 주. 그래서 여기가 7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시가총액 2조를 넘겼던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2조면은 그래도 뭐 1조 이상짜리가 240개 종목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 최상위 기준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에서 순위를 찾아보면 네이버에서 뭐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메일로 그 동영상 보내놨으니까 압축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코스모 신소재 시가총액 순위는 좀 아셔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의 2차 전지 초강세 속에서 어떤 2차 전지든 대부분이 다 강세를 띄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나마도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이 되어져 있다라는 쪽, 뭐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쪽의 기준은 뭐 충분하게. 그래서 코스피 기준에 139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에 139위. 그러니까 뭐 결코 소형주 기준 뭐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형주로 이제 일단 분류가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2차 전지 전체 종목군들 어제 온 거에서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죠. 여기가 이제 차별화가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오늘도 2%대 강세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나쁜 흐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1.5%의 강세.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뭐 3%대 강세.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가장 덜 빠지고 가장 먼저 최고점으로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LNF의 기준은 기존에도 조금 밋밋거리긴 했어요. 그런데 LNF도 오늘 뭐 변동률이 좋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불을 지른 거죠. 여기가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의 또 변동성 확장을 가지고 온 시발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2차 전지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다 긍정적인 흐름인데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를 들여다봤을 때 사실 이 수급이었거든요. 이 10% 이상의 누적 수급이 들어왔었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시장도 휘청되고 2차 전지도 정점을 찍고 미끄러져 내려갔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도 돌려지고 있고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신고가 대비해서 거의 뭐 제한적인. 결론은 뭐냐면 비중만 조절하실 수 있다면 가져가시는 기준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PNT도 가지고 계시고 뭐 정리가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PNT인가요? PNT? NT? 그리고 PNT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AS 해드렸을 때 뭐 얘가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뭐 누적 수급도 긍정적이고 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얘도 어차피 그 다음 수순에 예? 그러니까 극대용주 거기서 먼저 움직임이 나와야 이제 추세가 돌려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라고 해서 주춤거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 다음 수순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4조짜리 또 3조짜리 2조짜리 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쪽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도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잖아요. 거기도 만약에 이제 주춤거린다. 가장 센 놈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빵 치고 들어 올려줘라. 그 기준인 거고. 그렇게 해서 가장 센 쪽이 세게 움직여주면은 나머지가 따라 붙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고점 돌파 찔끔하고 요 정도 수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6만 1,1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넘길 수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만 지수는 지난해 종가 기준으로 2,528포인트가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100포인트 지수가 더 들어올려 줘야만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지수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뭐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PNT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자락에서 2차 전지 다 움직이는데 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뚫으면 당연히 뚫고 가겠지. 농담이 아니라 시장을 좋게 보는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모를까 좋게 보는데 이걸 왜 못 뚫어 당연히 뚫고 가겠지. 다만 이제 시장 수익률을 넘길 거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래 들어갔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거래가 사실상 많이 제한적이어서 공격적으로 잡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자락까지 얘를 좀 들고 왔었죠. 11월까지도. 그러고 나서 이제 미끄러질 때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다 압축을 한 거죠. 그래서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가도 이렇게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 지금 일부 들어오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조금만 더 강도 있게 수급이 유입되어 준다면 뭐 신고가 랠리에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돼 있지 않죠. 그러면 주변의 흐름을 기준 잡아서 놓고 보자. 그럼 주변의 흐름의 기준이 뭐예요? 다들 이제 신고가 목전에서 놓여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뭐 주봉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일봉으로는 6거래일째거든요. 6거래일째. 근데 주봉으로 뭐 역시 똑같이 보시자고요. 그러면 주봉의 기준에 가장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지난주에. 가장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주춤거리는 흐름. 지난주 내내 주춤거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먼저 움직인 쪽에서 먼저 가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지금 추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이런 쪽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흐름보다도 지금의 2차 전지 전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들 전체가 움직이니까 결국은 얘도 움직인 거구나. 조금 지나서 이제 PNT가 움직이고 또 금양도 움직이고 뭐 이소학도 움직이면 전체가 다 초강세를 띠니까 얘네도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그 수익이 덜 날까봐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결코 나쁘지 않은 종목군들을 위주로 갖고 계시고 또 뭐 포스코홀딩스도 철강의 지주사이긴 합니다만 뭐 2차 전지 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여러모로
코스모 홀딩스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비중만 조금 조절을 하자. 2차 전지의 기준이 우리도 벌써 이미 아름아름 뭐 40% 수준까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40% 이상의 비중이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물량을 조금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좀 더딜 것 같이 보이지만 IT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을 좀 늘리시는 쪽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많이 지난번에 많이 줄여놨었다 라고 한다면은 뭐 유지하시면 대처하실 수 있는데 기준은 매번 똑같죠. 뭐 어차피 현재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갭상승의 기준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갭상승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갭상승의 목표주가 설정을 잡아가실 수 있어요.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의미 있는 뭐 저점을 만약에 여기로 보겠다. 여기도 갭이 있었고 뭐 62,000원 그리고 이제 뭐 그럼 너무 좁나요? 오늘 갭에 그러면 뭐 밑으로 쭉 당겨야죠.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요 정도 범위를 의미 있는 뭐 저점으로 잡겠다. 라고 하신다면 10,000원이잖아요. 75,000원.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 미만이죠. 그래도 그 정도의 이 설정 범위를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시는 건데 예? 윤정두가 고점을 못 잡고 놓치더라도 예를 들면 에코프로 지금 갈등을 많이 하면서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는 상황 속에 만약에 17만 원, 15만 7천 원, 15만 8천 원 미만, 15만 7천 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럼 2차 편입도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차익 실현보다도. 응? 근데 아니야 나는 그 전부터 갖고 있었고 충분해. 고점에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지만 왜 또 갑자기 추가 편입으로 바뀌어?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누구는 여기서도 지금 매수하는 쪽도 있을 거고 그게 개인들만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쪽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대차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관들의 기준에서도 뭐 일부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자락에서도 어차피 누군가는 사요. 그래서 이자락에 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라는 거죠. 이자락에 샀으면 이제 이자락부터 해서 뭐 손절 범위를 3%를 잡는다라든가. 그럼 기존에 20% 수익이신데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양봉인데 왜 팔아? 응? 양봉인데. 그런 기준점들을 같이 놓고 들여다 보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유지하시고 75,000원까지 열어두시되 다만 이제 오늘 고점 대비해서 좀 미끄러진다든가 혹은 내일 기준에서 고점 대비 미끄러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2, 3% 정도 수준? 아주 뭐 매매가 원활하셔서 1% 잘라내고 2% 잘라내서 1.5% 팔고 재편입한다. 이런 게 사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3%를 넘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3% 정도 수준에서 정리 조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3%딱 정리했더니 이게 그냥 확 치고 돌려가지고 쭉 뻗어 올라가요. 그러면은 고점 넘길 때 어쩔 수 없이 또 따라붙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그게 옳습니다. 내가 고점 놓쳤다고 해서 내가 정리하고 더 간다고 해서 발 동동동동 굴른다고 해서 뭐 될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기준도 하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하고 여타 종목군하고의 차이가 지금 거래 대금이 오늘 터져서 580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소 1,000억 이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1,000억 이상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이 고점 대비해서 69,000원 대비해서 여기까지 훅 밀리고 내려오면은 이게 67,700원이면 1,300원? 뭐 그나마 2% 조금 안 되네요. 그럼 마지노선 뭐 예를 들어서 3%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 그 코스모 신소재 평상시에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적은 물량에 출렁출렁한단 말이에요. 적은 물량에 출렁출렁 등락률이 그거는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느껴보셨던 기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은 물량에도 출렁거린다. 그게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규모가 조금은 작고 남들이 보면 웃겠죠. 2조짜리를 시가총액 규모가 작다고 표현한다라는 자체. 그리고 뭐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역시나. 그래서 일단 아마 5만 뭐 7천 원, 8천 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20% 수익이시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거래가 터지고 움직입니다. 뻗어 올라가는데 이것을 정점이라고 잡지 않습니다. 목표 주가가 6만 8천 원이었다고 해서 목표 주가 도달했다고 차익 실현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바보는 없습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고점을 돌파하고 양봉의 기준에서 그걸 왜 팝니까? 정리를 하더라도 내일 기준에 뭐 개파락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뭐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요. 아주 뭐 특별한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한. 그래서 제 편입의 매매 기준이면 모를까 뭐 1.5에서 3%. 그래서 마지노선 3% 정도 잡으시고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6% 수준 뭐 등락 범위인데 그냥 뭐 오버슈팅이라고 볼만한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거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거래가 이왕이면 시장 전체에 관심이 집중될 정도의 거래면 제일 좋을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저평가는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뭐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해서 들여다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뒷부분에 이제 계속 녹화해 드리다 보니까 뒷부분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요 메인 화면도 요 이제 바꿔 드릴게요. 그래서 1개월 플러스 1개월 플러스 1개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해서만입니다. 선착순 6명. 예쁜 공디님 네 크크 하셨어요.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6명. 그리고 예쁜 공디님이 아랫지방에 계신 분들 싹 다 모시고 오세요. 응? 예쁜 공디님만 오시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감지덕 제가 감사해야 되나?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적자를 보면서도 이런 행사를 마련한 윤정도한테 고맙다 하셔야죠. 그죠? 이거 오히려 VIP 회원님들을 위한 VVIP 회원님들을 위한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더 나가요. 행사 비용이 한 영상 이런 부분까지 전체 다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석은 한 50석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1개월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 이내 최근 1개월 이내 기준을 잡으면 20분 좀 더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체 고가라서 그런지 1개월 이내에 가입하신 분들은 강연에 참여만 하시면 일단 1개월 더 드리고 신규 가입자도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1개월 더 드립니다. 그래서 선착순 지금 6명 남아있어요. 그럼 6명 지나고 나서는요 2주 더 드립니다. 2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고 우리 방송 보시는 VIP 회원님들도 나 1개월 이내에 가입했어. 지난달에 올해 들어서 가입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말씀하세요. 강연에 오시는 조건에 오시게 되면 강연에 참석 확인하고 이제 1개월 더 드릴 겁니다. VVIP도 마찬가지로 1개월 더 드릴 테니까 참조하십시오. 연장하실 분들 오셔가지고 꼭 연장하시고 그리고 연장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오셔서 연장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같이 넣어주세요. 에코프로 BM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 유지 가능하시고요. 꼬리 달고 원론적인 거예요.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다음에 또 이길 음봉일 때 3% 범위 고점 대비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신규 편입도 가능하느냐? 가능하죠. 왜? 거래 터트리고 양봉인 날 신고가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겠다는 거야?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안 됩니다. 편입의 기준. 아시겠죠? 전화번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VOD 교육 자료 전부 드리니까 요것만 해도 뭐 비용은 다 뽑으실 거예요. 그리고 식사, 주류, 그리고 숙박하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